7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1주차 시장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7월 1주차 리뷰 및 전망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7월 1주차 시장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하향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으로 불안한 상승을 보이던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달러 강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상승하면서 주 후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로 급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밸류업 기대감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돋보인 한 주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가 3.2%, 애플이 5.7%,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27%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압도적인 상승률이 돋보인 한 주이고요.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8월 본격화되는 FSD, 즉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1.4%, 브로드컴이 7.3%, AMD가 7.7% 올라가면서 지난 2주간의 조정을 끝내고 반도체 기업 역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흐름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2주 동안 마이크론은 실적을 발표했고 성장 우려에 대한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시총 1등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등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반영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반도체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국채금리를 보면 10년물은 4.4%, 2년물은 4.6%입니다. 주 중반까지 굉장히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다시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큰 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이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하나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 영향이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 후반에 큰 폭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2엔 찍으면서 시장 불안이 굉장히 가중화되었는데 다시 엔화 환율이 160엔 근처로 하락하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주 중반에 1395원선까지 올라왔다가요. 지금은 1370 원선 쪽으로 내려오면서 엔화에 이어서 원화 역시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3.4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 전망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이 불안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구리 가격이 큰 폭 조정을 받다가 다시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이 뿐만 아니라 아연과 알루미늄 가격도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선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자, 이상 거시지표를 한번 요약해 보면요.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불안을 가중화시켰다면 불과 며칠 만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의 HBM 컬 테스트 통과 임박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 강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와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시장에서는 대략 한 8조 정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5세대 HBM, HBM3E의 양산 가시화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재입니다. 자, 이번 주 삼성전자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HBM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얘기하면 시장 컨센 8조를 넘어서는 10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축배를 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사실 영업이익이 8조냐 10조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적 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컬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오보라고 다시 정정 기사가 바로 났죠. 그런데 이제 컬테스트가 오보니까 양산을 시작했다는 것도 오보가 된 셈인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미리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문받고 바로 생산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2분기 실적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와 맞물려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기사입니다. 애플이 이제 아이폰 16을 9월에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챗GPT 외에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그 제미나이를 함께 탑재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애플의 그 아이폰 16 출시일이 9월로 예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폰 16에는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의 그 제미나이도 탑재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라인업에 탑재되는 A18 칩, 여기에는 이제 뉴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AI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A18 칩을 1억 개 이상 주문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삼성의 새로운 모델 갤럭시 S25 모델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6은 9월 출시 예정이니까 3개월 이상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애플의 그 아이폰 16 관련돼 있는 국내 휴대폰 부품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근거 배경이 되는 것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좀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의 판매량 반등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캐점의 극복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도 이번 일주 동안 보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회복이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인도 차량 대수가 예상치를 이제 웃돌면서 캐점 극복의 실마리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2분기 2차전지 기업은 리튬 가격의 방향이 중요한데 여전히 리튬 가격은 부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급 반등은 시장 변화에 대한 위안과 기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또 시장 주도주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실적 반등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전망입니다. 매분기 이제 삼성전자는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이고요. 또 여기에 D램의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확대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레거시 메모리,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엉덩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폰 16 모델이 9월에 출시될 예정이란 말이죠.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인데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A18 칩의 뉴럴 엔진 탑재가 가져올 스마트폰의 변화, 이게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아이폰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기차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공장의 출하,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올 4분기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기차를 따라서 미국과 인도의 공장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주택 거래 지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구 인테리어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Q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업종의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PF의 부실,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착공 지표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측면에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는 아직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앞서 리뷰한 것처럼 테슬라의 급등은 시장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2분기 실적이 바닥일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수비적인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다. 다만 우리가 관심의 건은 계속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기업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전선주는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 급등은 전선주의 주가와 실적 방향에 다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1분기를 돌아보면 전선주의 수주 잔고는 기대보다는 좀 부진했거든요. 반면에 변압기 기업의 수주 잔고는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분기의 실적과 수주 잔고를 또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식품 기업은 2분기 실적을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주가의 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짧고 강렬한 상승 이후에 시장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시장 주도주의 변화라고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 방향에 따라서 화장품과 식품 기업의 방향은 다시 또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식품 기업 관련해서는 삼양식품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800억을 넘었단 말이죠. 이 추이가 이어지느냐 여부가 식품 기업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 기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가운데 합성 고무체인, 대표적으로 거무석유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실적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이 현재 지표로 보면 가장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의 실적 반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인다면 석유화학 시장의 또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 쪽은 클로강판 기업들은 나름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 같은데 시가총액 측면에서 보면 시장 영향도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 유전 개발 진척에 따라서 또 철강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철강 기업들은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과 조선주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이 급등했던 시기와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대부분의 선사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지 않고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으로 노선을 변경한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나마 운하가 역대급 가뭄으로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미국의 항만 노동자의 파업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임주의 상승과 함께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요약해서 하반기 주도주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업체, 두 번째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 세 번째는 휴대폰 부품주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상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7월 2주차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이 더운 여름 잘 건강히 잘 지내시고 행복한 7월을 기원합니다.